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 속 시원하게 가려운 거 긁어주시는 국민의힘 주진애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네. 진짜 요즘에 제가 네. 방송거리 없을 때마다 이렇게 특히 의원님 SNS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거 많이 참고하거든요. 네, 저희 판일기랑 저희 서로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봅니다, 정말 여기. 네, 너무 우리 잘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상승 발전하면서 서로 이제 긍정적으로 네. 베끼면서 이렇게 증편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 저만 뺏겼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서로 아니에요. 뺏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어제 사실 모신 게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SNS에서 너무나 눈에 띄고 되게 충격적인 내용들 많이 봐서 네.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었고요. 당장은 어제 이제 좀 이슈가 있었으니까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오늘 이제 많은 신문에서 헤드라인으로 저희도 그렇고 뽑았는데 내란 특별재판부. 네. 사실 저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이거는 법조인이라면은 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위헌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무슨 위헌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어, 근데 그게 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아. 사실은 예, 법적인 소양은 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일단 무슨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나라가 있나요? 그렇죠. 그것부터 들어가고 싶어요. 네. 선진 법치국가 뭐 하는 건 당연히 없고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어떤 분이 범한가 예전에 있었대요. 범아, 범하. 제가 미얀마. 네, 왜 네. 지금은 미얀마죠. 그렇죠. 근데 미얀마의 법제를 우리가 가져올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심지어 미얀마도 과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군사정부 시절에. 제가 혹시 몰라서 네. 북한법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북한법에 네. 재판부를 당에서 정하려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조차도 실제 네. 뭐 북한 사례들은 공개가 별로 안 돼 있으니까 네. 특별히 이렇게 찾아지는 게 없어요. 그 얘기는 국제적인 망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법부의 독립,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 검증된 제도고 그렇죠. 검증되다 보니까 굉장히 잘 설계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각자의 권한을 침탈 못하도록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그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은 본인이 임명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에도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은 원래 수사에 관여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나중에 지금 뭐 특검처럼 직권남용 막 걸 것 같으면 나중에 직권남용 다 걸리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관봉권 띠지 사건 네. 그 젊은 여자 수사관들이 경험이 적어서 실수한 걸 가지고 이걸 완전히 무슨 조직적으로 봐줬다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정말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사건 배당도 대통령이 하고 그러니까요. 위헌 여부도 대통령이 판단한다면 그게 중국 시진핑이나 북한 김정은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 본질을 먼저 얘기하고 싶고요. 내란 특별재판부를 뭐 전담재판부라고 이름 바꾼다고 하는데 말장난입니다. 그쵸. 특별이나 전담이나 무슨 용어가 문제겠습니까? 여기에 핵심은 우리가 재판의 핵심은 누구한테 받을지 모르는데 핵심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골라 잡아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면 범죄자도 자기를 봐줄 재판부를 고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여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미운 사람, 탄압할 사람, 숙청할 사람을 재판부를 지정해서 그 재판부가 그 행위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민주당은 대법관을 또 늘리겠다고 하잖아요. 그 재판부의 법관들이라고 욕심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지정하면은 대법관이 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거는 뭐 재판이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내란특별재판부가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점이 어떤 판사를 사실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란 재판 뭐 특별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위원회도 또 국회 3인 뭐 이런 식으로 시민단체 이렇게 꾸려가지고 판사를 지정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발상 아닌가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이죠. 아니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선명하게 추미애 뭐 저 법사위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든지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네. 그게 정말 자신 있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제도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동기도 굉장히 불순한 것이요. 맞습니다. 이게 대법관 증언 문제랑 계속 연계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사법부 장악의 어떤 굉장히 불편한 시도거든요. 네. 근데 대법관 증언이 정말로 필요했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네.
대법원에 사건이 많아서 국민을 위해서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대법관의 증언이 그렇게 절실한 것이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그 화두조차 안 던졌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할까 봐 그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본인이 후보 시절에 그 유죄 판결이 후보 시절도 아니죠. 후보 확정되기 전에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되니까 네. 그제서야 대법관 증언 문제를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이 불편하니 어쩌는 쇼를 하면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재명 대표 위해서 하는 것이죠. 네. 이 내란 특별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별재판부가 정말로 정상적인 설계라면 왜 과거에 무슨 본인들 불리한 수사나 네. 드루킹 사건 할 때는 왜 내란 무슨 드루킹도 민주사회를 위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특별재판부 만들어 가지고 왜 김경수 그 지사 외에 다른 분들에 대해서 확대 수사하면서 그 특별재판부 만들지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영장 기각되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재판부가 있어야 영장을 무조건 발부할 거야라는 네. 것이고 그거는 재판이 아니죠.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50년 전에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후퇴시킨 것이죠. 그러니까요. 저는 특히 이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입법부가 설계한 제도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네, 싶더라고요. 헌법학자들도 다 오늘 코멘트를 쓰셨더라고요. 네. 독재적 발상이다. 그렇죠. 저는 동의합니다. 네. 베네수엘라 저희가 예시를 막 들잖아요.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말로 독재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 입법을 통해서 했어요. 그리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사법부가 위헌적인 법률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한 겁니다. 네. 위헌적인 시행령이나 조치가 있어도 아무 소리 못한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재판이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언론의 자유도 침탈돼서 아부하는 언론만 생기고 맞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 잘 살던 나라에서 한꺼번에 저렇게 지금은 국민의 한 30%가 사실상 국어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렇죠. 네, 정말 힘든 국가가 된 거거든요. 저는 그 전철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단초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아, 예.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뭐 무슨 다 선거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나라가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좀 최근에 기조하고 좀 이질적이다 느꼈던 게 그나마 소위 말해서 명청대전 그 네. 구도에서 보면은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조금 뭐 중도 실용 그래도 중도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어제 발언은 그거랑 좀 결이 다르다고 느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급한 거예요. 제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로 네. 정청래 대표한테 빈집 처리를 당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자기가 민주당 일극 체제에 대해서 다 본인이 공천하고 했으니까 여기는 완전히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네. 뭔가 본인 임기 내에 본인 재판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국민들 눈치도 봐야 되고 국민들 인기도 끌어야 되니까 뭔가 좀 더 본인 지지는 뒷받침된 상태에서 네.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말을 많이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저는 속인다고 보는데 꼬셔보려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가 귀신같이 빈집 처리를 했어요. 더 센 얘기를 하니까 김어준 씨하고 그 내란 특별재판부가 제가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네.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사실 처음에 민주당도 한덕수 영장 기각에 대한 정치적 언어로서 내란 특별재판부를 처음에 꺼냈거든요. 네. 본인들도 되게 워딩을 조심했어요. 만약에 뭐 현재 재판부가 잘 못하면 네. 현재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였는데 이게 마치 좋은 제도인 것처럼 포장이 된 것이 김어준 씨가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받고 와. 정청래 대표가 올라타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밀린 거라고 봅니다. 야. 그러니까 되게 모양이 빠지는 거죠. 어제 그 네. 특검 관련해서 합의 처리 안 하면은 우리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네. 본인들이 탄압하는 데 대해서 특검도 자기들이 정하고 이거는 야당의 명백한 탄압이기 때문에
특검 국면이 지나가고 나서 만약에 제대로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네. 역풍이 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합의하자고 해서 협치 차원에서 저희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해줬는데 네. 그것도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 난리를 치니까 그쵸. 문자 폭탄 좀 받았다라고 해서 이 저 정청래 대표부터 본인이 다 뻔히 알아놓고 네. 합의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열받아서 사과하라고 하죠. 진짜 저 열받을 것 같아요.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라도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니 대통령이 네. 정무수석을 국민 혈세로 월급 주면서 왜 둡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는 정무적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국면에 특검 여야 합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몰랐다라고 하면 그럼 극도의 무능이죠. 정무수석 자리 없애야죠. 그러려면. 그러니까요. 근데 뻔히 알았을 것 같은데 음. 몰랐다고 발을 빼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빈집이 털리고 나니까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공동 세입자라도 돼야지 지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니야. 내가 더 세 이러면서 네. 서로 어떻게 보면 개딸한테 진짜 호소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생각해서 진짜로 걱정을 하는 것이요. 특검 운영하는데 하나에 한 200억 정도 들어요. 한 개. 네. 한 개 특검이면 5, 600억 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장하면 더 드는 거예요. 다 국민 혈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검찰 뭐 다 무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다 자기들이 인사권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쓰고 특검을 임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개딸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약간 쇼거든요. 근데 그 세금 민주당 당비로 냅니까? 우리 돈으로 나가는 맞아요. 거예요. 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나 정청래 대표의 그 어떤 폭주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도 거기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그 특검 운영하는데 돈 들어간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나는데 특검 사무실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실이라는 게 뭐 떡하니 특검 사무실로 비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건물들 세를 얻는데 알아보고 다니는 건물 중에서 서초동의 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임대료를 9천만 원을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 너무 비싸서 못했다. 근데 9천만 원을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거보다 아래 수준의 많은 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저기 광화문에 네. 엄청 번듯한 건물에 맞아요. 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기 돈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검찰청 건물 텅텅 비워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거기 새 들어라도 살면 되잖아요. 근데 선명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본인들 지지자들 전당대회에서 보여줄 쇼를 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그 발언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생각했던 방향하고 다르게 네. 예, 다시 공동 세입자로 들어가기 위한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기 때문에 워딩이 센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겠네요. 어떻게 위헌 여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헌법재판관 본인이 임명한 지 잉크도 안 말랐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헌법재판관 본인이 임명권을 행사한 그 헌법재판관은 이게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가 들어왔을 때 그거 위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사실 법원이 제가 보기에는 헌재로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네. 힌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제가 이제 판읽기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의견서에 그런 내용을 썼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헌재로 가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특별재판에서 헌재로 가게 되면이라고 법원이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위헌을 주장할 때 자기네들이 헌재로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보다 한 수 높으시네. 그 생각까지 못했네. 저 뺏겨서 저도 좀 써먹어도 되나요? 아 진짜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네. 그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거는 네. 그 올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법원에 있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제도나 누구나 재판을 공정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러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됐을 때 네. 그 재판장이 만약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가면서 사건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일시 정지돼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공소 취소해서 다 없애버린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네. 법원을 걱정하고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입장인데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위헌이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 안 됐을까요? 오늘 그거 보셨나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가면서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서
도스태핑을 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위헌 여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사법부 독립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법부가 저는 결기를 보여줘야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탄핵재판부터 시작해서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어떤 사법 적용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불리한 판결도 많았고 저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것도 있었지만 네.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승복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법치주의고 승복할 수 있는 최소한 절차적인 보장은 확실히 돼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그게 다 어그러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고 음. 저희가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에 사법부가 정말 독재 정권에서도 1, 2차 사법 파동을 통해서 네. 그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에 대해서 정치 권력은 무조건 감옥에 오래 넣어놓고 수감하고 강압하고 이렇게 할 때 법원 판사들이 용기를 내서 풀어주고 그게 우리 민주화 운동의 태동이 맞습니다. 된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 시대에 지금 새로운 유형의 더 강력한 독재 체제에 대한 시도가 있는 것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 그 결기를 사법부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재판 멈춰 있는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네. 구조가 굉장히 좀 느슨하게 멈춰져 있어요. 무슨 그렇죠. 말씀이냐면 개별 재판부가 멈추게 되는 걸 판단하는데 네. 판사들은 계속 인사이동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재판부 입장에서 나는 이거 재판 정지한다는 규정에 동의 못하겠어. 저도 나는 그 생각. 네. 재판을 재개할래. 네. 라고 하면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그건 누구도 지금 재판을 멈춘 것에 대해서 네. 어느 기관도 뭐라고 못하는 맞습니다. 것처럼 재판을 재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 절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는 솔직히 재판을 멈춘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것은 해석상 너무 해석이 분분하고 사실 저는 그 해석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을 받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봤어요. 대법원의 맞습니다. 결정이. 네. 그럼 뭔가 그 주체인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항고를 하든 즉시 항고를 하든 뭔가 이 절차를 거쳐서 그렇죠. 상급 법원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저도 너무 사실 검찰이 소극적으로 물러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저희 굉장히 저는 권력에 좀 들어눕는 장면처럼 느껴져서 좀 그러니까요. 불편했고 그렇게 결기를 못 보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검찰도 아예 없애겠다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별거 아니겠지만 사실상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사법부도 나중에 제1법원, 제2법원, 제1사법부, 제2사법부 또 나눌 수 있어요. 네. 지금 했던 거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결기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네. 그러면 반대로 어떤 재판부가 용기를 내서 재판을 제기했을 때 이제 검찰은 전례가 있으니까 그 이의 제기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의 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의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모든 재판부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좀 5개 정도 재판부가 있었으니까 한 서너 개 재판부가 사실은 좀 재판을 멈추더라도 네. 한두 개 재판부는 재판을 계속 열어서 피고인 측인 이재명 피고인 측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저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구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네. 약간 폭탄의 내관처럼 남아 있는 거고 사법부 독립을 계속해서 그 독립의 핵을 침해하는 순간 저는 핵폭발도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빈집털이 잘못하다가 네. 핵폭발 날 수 있다. 네. 아이, 말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 빈집털이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무슨 결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 얘기가 아니라 본인도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급하죠.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얘기죠. 음. 정당 대표는 또 정치적으로 뭐 주장할 수 있겠죠. 나쁜 네. 주장이지만, 근데 대통령은 보통 우리가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역대 맞습니다. 대통령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모든 대통령은 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으로 압니다. 네. 그게 딱 그 수사 가이드 논란이나 재판 가이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건데 본인이 급하니까 맞아요. 위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되게 네. 진짜 위헌이구나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